안녕하세요. 앞으로규태입니다. 오늘은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다이나믹 UPS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UPS가 뭐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이라 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 해서 상용 전원의 정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하의 정전압, 정주파수, CVCF를 하거든요.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20년 전만 해도 노트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작업한 자료가 순간 정전에 다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제법 있었습니다. 휴대성과 전원의 안전성 때문에 노트북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나 방송, 병원, 컴퓨터 등의 전원은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요구하고 있어서 단시간에 정전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 병원에 한참 수술하고 있는데 전원이 다 나가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UPS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입력이 들어오면 컨버터에서 AC를 DC로 변환시키죠. 그리고 DC 필터를 거쳐서 노이즈가 제거되고, 그리고 인버터를 거쳐서, 인버터는 위상 전압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거쳐서 노이즈 있는 거를 AC 필터가 제거를 해줘서 다시 우리가 쓰는 일반 정형파를 출력해 주거든요. 요 위에가 파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형패가 들어간 걸 컨버터 거쳐서 DC로 변환을 해줬지만 노이즈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필터를 거쳐서 DC로 들어간 거를 인버터 거치면은 펄스 형태로 되었다가 변압기를 거치면은 AC 형태지만 노이즈 있는 거를 AC 필터를 거쳐서 정형파로 되는 거고, 입력이 들어간 거를 축전지에 충전시켜주는 정류기가 있고, 그 정전을 검찰해주는 소자가 있고, 수리하고 이럴 때 바이패스 스위치가 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컨버터는 AC를 DC로 변환하고, DC 필터는 컨버터에서 변환된 DC 맥동 제거해주고, 인버터는 DC를 AC로 변환하고 주파수 위상 전압까지 제어해주고, TR은 인버터에서 변환된 파형을 정연파로 다시 변환해주고, 보통 저런 변압기 씁니다. AC 필터는 AC 노이즈 제거하고, 축전지는 전원 보정 시간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있을 때는 10분 이상, 없을 때는 30분 이상인데 저희는 비상발전기가 있는데도 20분은 저희는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UPS 내부 이상할 때 바이패스해서 입력 측에 상용 전원을 출력으로 곧바로 내보내는 절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 방식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UPS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량 이상의 UPS에 주로 들어가는데 정전시 무순단으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축전지에 통해서. 입력에 관계없이 출력 전압이 일정한 거고, 입력 측의 노이즈가 AC, DC 변환을 되면서 제거가 가능한 거죠. 입력 전원과 동기 운전을 유지하지만 내부 고장 시 전원 투입될 때 파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로 구성이 그래서 복잡하고 외형이 크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축전지와 부속 수명이 짧고 팬 등 소음이 크고 계속 AC하고 DC, 인버터하고 컨버터가 계속 동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이 70에서 90% 이하고 AC, DC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100% 나오지 않습니다. 중용량 이상의 UPS에 적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운전 방식 하는 것은 이렇게 소형 UPS입니다. 평상시는 상용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거죠. 정전됐을 때 축전지에서 비상 전원이 공급된다 보시면 됩니다. 회로 구성이 그러니까 간단하고 내구성도 좋은 거죠. 하지만 전환할 때 10ms 정도의 순간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입력 측에 노이즈 차단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형 UPS에 사용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라서 오프라인 방식에 자동 전압 조정 장치인 AVR 기능이 추가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전력 인터페이스라 해서 오프라인 방식처럼 일반 전원은 들어오는데 AVR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기 절제 스위치가 있어서 전원이 죽었다,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효율이 90% 이상 좋고 입력 측의 노이즈가 AVR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죠.
소음도 적고 가격도 저렴하고 절제 시간이 길고 내구성이 오프라인보다는 떨어지지만 가충전 고장 우려가 있고 소용량 UPS에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 병렬 방식이라서 한 대는 예비용으로 쓰는 거죠. 하나가 UPS 일을 다 하고 있다가 고장 났을 때만 한 대 사용하는 거거든요. 두 대 UPS로 한 대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한 대는 예비용이고, 1에서 2로 가니까 절차 시간이 필요한 거고, 5번이 병렬 운전 방식은 여러 개 UPS를 병렬로 동기 운전하는 거죠. 만약에 50대 50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한 개에 다 몰아주는 거죠. 고장난 UPS는 개토형에서 분리되고 나머지로 전원 공급되어서 절제 시간이 필요 없고, 하지만 제어 방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저희도 UPS가 똑같은 거 두 개 있었는데 한 개는 예비로 그냥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UPS를 설치하는 서버룸인데, UPS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되고 주위 온도가 30도 이하인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한 10년 전 훨씬 더 됐을 거예요. 여름철에 한번 어쩔 수 없이 정전 작업을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버룸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철에 정전 작업을 하게 되면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아님 항온항습기에 별도의 전원을 줘야 합니다. 항온항습기가 동작하지 않으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서버가 강제 다운이 됩니다. 축전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하기 위해서 환기 설비도 필요하고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떼야 되는 거죠. CO2라든지 청정소화약제 등의 가스계 소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규태였습니다.